거짓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집안이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수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한양 근교에 부유한 상단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큰 상단을 운영하는 행수였고 그 아래 부인과 3명의 자식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화목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이 집안의 별지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별지는 행수의 둘째 아들 재현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들었을 때는 이미 절반이 타버린 후였습니다. 다행히 재현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타다 남은 잔해 속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관아에 즉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감이 도착했을 때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행수, 부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재현, 막내딸, 그리고 몸종 몇 명까지.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 누가 있었는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재현 도련님 혼자 계셨습니다. 현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골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에도 모두가 똑같이 답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모릅니다. 현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6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떨림도 눈빛의 흔들림도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 맞춘 것처럼. 현감은 검시관에 불러 유골을 자세히 살피게 했습니다. 검시 결과 그 유골은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뼈의 상태를 보아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라 화재가 시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감은 재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대의 방에서 어찌 여인의 유골이 나왔는가? 재현은 얼굴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어 있었고 연기 냄새에 깨어나 겨우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대의 방에 시신을 두었단 말인가?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하나씩 따로 불러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른 것은 몸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계속 캐묻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시킨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가 시켰는가? 몸종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이십니다. 행수의 부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 현감이 직접 물었습니다. 몸종이 그대가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부인은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몸종을 대지시키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라 일렀습니다. 어찌 그리 하셨는가? 그 유골이 누구인지 아는가?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집안의 여종 중 하나라는 것만 짐작할 뿐입니다. 현감은 실종 여종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안의 하인 명부를 살펴본 결과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보이지 않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순이에 대해 물었지만 모두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종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부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은 다시 부인을 추궁했습니다. 순이라는 여종에 대해 말하시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재현이의 정인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재현과 순이는 오래전부터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몰래 정을 나누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 사실을 숨기려 하셨습니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재현이의 혼사도 상단의 신용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셨습니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사고라고 여기고 조용히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감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어떻게 죽은 것일까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살해당한 것일까요? 현감은 재현을 다시 불러 순이와의 관계를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던 재현도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저는 오랫동안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나던 날 밤 그대의 방에 순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순이를 보시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두 분이 다투셨고 저는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감의 시선이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인, 이것이 사실이요? 부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순이를 미쳤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녀를 미쳤는데 그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유장하신 것입니까? 부인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가, 우리 가문의 명예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방에 불을 지르고 모두에게 입을 맞추라 일렀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부인은 실수로 순이를 죽게 만들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똑같이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부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충성심이 뒤섞여 그들은 하나의 거짓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순이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고로 사라졌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결국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살인의 죄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방화의 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던 거짓말이 결국 가문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순이의 죽음은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진실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후로 오랫동안 별제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타버린 잔해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흔적을 발견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모두가 같은 거짓말을 했던 그날 진실은 이미 타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1번째 파일을 열겠습니다. 다크 아카이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